이제 우리 운동 에너지, 운동 방정식 파트 할 때 이런 게 있었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중력의 크기는 그냥 mg죠. 그런데 그 빗면 방향으로는 mg보다 작은 힘으로 중력에 작용을 하죠. 원래 중력은 mg야. 근데 이건 약간 중력의 효과가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중력의 효과. 그래서 우리가 중력은 항상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그냥 수평면, 그냥 가만히 냅두는 물체가 정지해 있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효과가 없어. 중력의 성분이 0이야. 90도면 물체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중력의 효과가 100% 나와서 mg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0도일 땐 0이고 90도일 때는 1이 나오는 그러한 중력을 표현하는 삼각함수가 있어. 그래서 30도면 이게 2분의 1mg야. 그리고 45도면 2분의 2mg야. 뭐라고요? 2분의 루트 2mg야. 60도면 2분의 루트 3mg야. 각도가 세타면 얘는 mg sin 세타야. 빗면에서 중력이 작용할 때 중력의 크기는 mg sin 세타야. 이때 가속도는 g sin 세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냥 물체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때 중력은 mg, 이동거리 h. 두 번째로는 이렇게 똑같은 높이인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물체를 비스듬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때 중력의 크기는 mg sin 세타, mg sin 세타, 이동거리가 s. 첫 번째, 파란 색깔의 경우를 해보면 첫 번째, 중력이 2를 해서 처음에 정지해 있던 애가 속도가 v가 됐어. 중력이 한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mgh. 두 번째, 비스듬히 중력이 한 1은 mg sin 세타. 힘의 크기가 mg sin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s. 근데 뭐야, 직각삼각형 90도면 직각삼각형에서 sin 세타가 s분의 h니까 h는 s sin 세타니까 h는 s sin 세타. 그럼 요게 뭐야? mgh죠. 그래서 이게 그냥 떨거나 비스듬히 떨거나 어떻게든 떨어지면 중력이 한 1은 항상 같아요. 중력이 한 1은 mgh고요. 그리고 이때 중력이 한 1의 양이 운동에너지 증가한 것과 같다. 그래서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쓰면 1은 중력이 한 1은 어쨌든 mgh. 그것이 운동에너지가 된다. 처음에 정지했다가 여기서 운동에너지 되니까 2분의 mv제곱. 그럼 요 식이 뭐가 돼? 즉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래서 나온 거야. 중력이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된다를 써보니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비슷해. 일단 탄성력은 물체를 이제 잡아당기거나 눌러 기뢰가 변할 때 생기는 그런 힘이고요. 에너지로 써있네. 탄성력이 기뢰가 변할 때 생기는 힘이고요. 탄성력의 크기는 F는 마이너스 KX다. 용수철이 많이 늘어날수록 탄성력이 커지고요. K라는 것은 우리가 용수철 상수. 어떤 용수철은 얘가 헐렁헐렁해서 그냥 쉽게 늘어나고 쉽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용수철은 엄청 빡빡하고 엄청 단단해서 잘 변형이 안 되고 강력한 애가 있고, 그게 용수철의 상수 K. X는 이제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 그래서 얘가 많이 늘어나면 탄성력의 크기가 크고요. 적게 늘어나면 탄성력의 크기가 작아요. 그렇게 될 때 탄성력이 한 1은 똑같이 운동에너지가 된다를 이용을 해서 보면 탄성력은 F는 KX니까 이게 1차 함수 F는 KX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요 넓이를 구하면 그것이 1의 양이 돼요. 그래서 즉 탄성력이 한 1의 양은 2분의 kx제곱이 돼. 그래서 요거를 똑같겠죠. 이제 중력이 한 1의 양이 운동에너지가 된다 했으면 이걸로 우리가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고무줄에다가 새 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그것이 탄성력이 한 1이고 그것이 운동에너지가 된다. 즉 2분의 kx제곱이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운동에너지가 될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늘어나 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구나. 똑같이 탄성 에너지가 이론정 쓰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탄성 에너지, 중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있는데 풀네임은 포텐셜 에너지는 잠재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애들이고 그것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즉 용철에 물체를 매달고 쏘면 물체가 날아가는 것처럼 탄성력은 잠재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공식 쓸까? 2분의 kx제곱.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를 손으로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생기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잠재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구나. 중력이 위에 떨어지면서 생기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 얘도 전기가 플러스는 청력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손을 잡고 있다가 하나를 손 놓으면 이제 둘 다 이제 이렇게 청력 받아서 날아가. 즉 전기를 띠는 애들끼리에도 무언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전기와 관련된 에너지가 있구나. 전기 포텐셜 에너지. 미래 배우시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 세 종류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린 역학적 에너지는 움직이는 에너지,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운동 에너지와 잠재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x제곱, 전기 포텐셜 에너지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봤죠? 따로 힘을 주지 않고 중력만이 작용해서 일을 하면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또 탄성력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일을 해서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내력만이 작용하면서 소리나 빛이나 열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즉 문제를 풀 때는 중력이랑 탄성력만 작용을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물체가 운동을 한다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요. 중력 탄성력이 작용을 할 때, 그때 전에 있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에너지를 나중에 있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가 같다. 그래서 나는 요거 탄성 에너지를 그냥 UK라고 간단하게 쓰고, 중력에 의한 에너지를 UG라고 나는 간단하게 써. 그래서 전과 후가 같다. 그래서 얘가 전이 10, 35, 45 요런 에너지였다가 나중에 60, 10, 30 이렇게 막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전에 거 다 더한 거랑 나중 거 다 더한 게 같다. 잠깐만. 전에 거 다 더하면 100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55. 그럼 전에 거 100, 나중 100. 그래서 전과 후를 다 더하면 같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고 위치 에너지 감소했고 탄성 에너지 감소했지만 다 더하면 같아요. 똑같은 말이 이제 전과 후가 같다와 한글로 똑같은 말이 전과 후에 변화가 없다. 전과 후가 같다. 전과 후에 변화가 없다. 똑같은 말이야.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50 됐죠.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 35에서 10 됐으니까 마이너스 25 됐네. 탄성 에너지 55였다가 30 됐어. 얼마 변했어? 마이너스 25. 하지만 변화를 다 더하면 0이다. 전과 후가 같다. 똑같은 말이 전과 후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우리가 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힘을 작용하거나 마찰을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게 돼요. 그래서 외력, 중력이랑 탄성력만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요. 다른 힘이나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요. 그리고 총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마찰이 작용해서 열이 발생해도 그래도 우리가 잠깐 아까 배웠던데 에너지는 형태만 달라질 뿐 에너지가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아.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이 돼요. 중학교 때 잠깐 배웠죠. 어디 갔니?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잠시만. 어디 갔어? 보이지가 않... 여기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이 많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가 이제 전환이 돼.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하거나 소리가 발생하거나 빛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변하는 건데 주로 물리에서는 열 에너지만 발생을 한다고 할 거야.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면서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면 그 열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전에 있던 에너지와 나중에 있던 에너지가 같다. 또는 요 열까지 넣어서 요 공식 전과 후의 변화가 없다. 이런 공식도 우리가 쓸 거야. 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물 잠깐 먹고. 그래서 처음에 P에서 Q로 갈 때 그래서 자 문제를 보고 너네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요 뒤에 써있죠. 자 중요한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 역외부 파트 여기를 이제 너네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뭐 했냐면 1시간 전에 뭐 했냐면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할 때를 했어.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뭐 하냐? F는 MA를 쓸 수 있다. 힘이 작용하면 F는 MA 쓸 수 있고 또는 일정한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것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를 1시간 전에 열심히 우리가 했고 세 번째,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운동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 세 가지의 공식의 특징은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힘이 작용하니까 힘과 관련된 공식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요 F는 요 충격량은 F 곱하기 T는 운동량 보존이다. 요걸 우리가 써가지고 저번에 옛날에 뭐 했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어. 충돌하거나 분리할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했었어. 요거 가지고 끌어냈어. 충돌할 때 대부분은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가끔 보존이 되는 충돌이 있어. 요거를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충돌 전과 후의 속력차가 같아요. 문제 하나 있어. 한두 개 있어. 이따 볼 거고. 그리고 지금 배운 거. 자연스럽게 중력과 용수철에 의해서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면 거기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를 쓸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힘이 있다.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고 충돌하거나 분리한다. 운동량 보존 쓰는 거고 중력 용수철을 받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평범하게 운동한다. 에너지 보존 쓰는 거고. 연습을 해보면 어떤 움직이죠? 어떤 문제야? 자연스럽게 손을 놓았더니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보존 쓸 거야. P에 있는 에너지와 Q에 있는 에너지가 같다 할 거야. P에 무슨 에너지 있어? P에 가만히 놓았죠? P에 위치 에너지 있어. 풀네임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지만 그냥 쉽게 손이 아프고 입이 아프니까 P에 위치 에너지 있고요. 높이 H가 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mgh. 가만히 놨으니까 속도가 0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없어. 그랬고 그럼 이 끝. 그것이 Q에는 무슨 에너지 있어? Q. 높이가 H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있고요. 그리고 Q에서 얘가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속도가 있겠네. V가 있죠. 이렇게 V로 가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Q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몇이지? mg 스몰 h. Q에서의 운동 에너지 몇이지? 2분의 mv제곱. 같다. 전과 후의 에너지가 같다. 이를 하면 이제 우리가
풀면 돼요. MM 날리면 GH 빼기 G 스몰 H가 MM 날리니까 2분의 V제곱. V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면 V는 루트 2번 2G H 빼기 H.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똑같아. 어떤 공식을 쓸 거야? 처음에 일단 중량만 받아서 자연스럽게 운동하죠. 여기서 에너지 보존 쓸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A, B, C의 에너지가 뭐뭐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왜 이렇게 칸이 좁냐? 그래서 A 그리고 A는 여기죠. B는 여기죠. C는 높이가 몰라. 대문자 H라고 하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C점 내가 가렸네. 보면 A에 무슨 에너지 있어? 위치 에너지야. A가 움직여요? 운동 에너지야. 두 개가 있고 B에 무슨 에너지 있어? 위치 에너지야. C에 무슨 에너지 있어? V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야. 전화가 이거는 광고야. 나가 있고. 그래서 C에는 무슨 에너지 있어? 위치 에너지야. 일단 우리가 지금 쉽게 하면 일단 에너지가 뭐 있는지 너는 항상 논리를 이해해야 돼. A에 있는 에너지가 B에 있는 에너지와 C에 있는 에너지가 같다. 이제 대입. 이제 위치 에너지 쓰면 mg h 높이 그냥 mg h고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 2분의 mv 제곱 2v의 제곱이야. 그것이 B에는 에너지가 뭐 있어? 위치 에너지가 이번에 높아졌어. 2분의 mg 2분의가 아니고 mg e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 그리고 C에는 이제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이것이 mg 대문자 h다. 이거를 이제 연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 요거 풀면 2분의 3v 제곱 2분의 3mv 제곱이 mgh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가 뭐야? 2분의 mv 제곱은 3분의 mgh죠. 그러니까 요게 3분의 mgh래. 더하면 뭐야? 3분의 7mgh.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전체가 결국 우리가 3분의 7mgh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h는 7h예요. 15번도 특이한데 문제를 읽고 잘 보면요. 일단 요 말. 용철 상수가 이게 k라는 값이 400이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k를 뜻해요. 용철의 상수 k. 그리고 일단 문제 상황을 읽자. 처음에 이렇게 있고요. 처음에 이제 용철을 연결한 후 정지해 있던 질량 0.2kg인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니 그게 요 그림이야. 그랬다가 이제 용철이 최대로 압축이 된 길이가 0.1m다. 이게 요 그림이야. 용철이 원래 길이에서 압축된 게 여기가 0.1m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용철이 닿기 직전에 물체의 최대 속력. 그래서 잠깐 이제 여기가 K고요. 파란 색깔에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파란 색깔이 언제냐면 여기 물체가 여기까지 와서 용철이 닿기 직전일 때는 얘가 아래로 움직이고 있대. 속도가 V야. 구하래. 이런 문제야. 첫 번째 상황,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는 상황. 두 번째 상황, 물체가 용철에 닿기 직전에 속도 V로 가고 있는 상황. 세 번째 상황, 물체가 꾹 닿아서 용철을 여기까지 압축한 상황. 빨강, 파랑, 초록의
상태에서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돼요. 요거는 중력이랑 용처럼만 있어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니까 여계보를 쓰면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얘가 P, Q의 상황, 이게 R의 상황 이렇게 하면 Q에서는 에너지가 뭐뭐 있어. 여기 이제 바닥에서 높이 모르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내 맘대로 여기를 이제 바닥이라고 치자. 여기서 요만큼의 위치가 있죠. 요만큼의 조금의 높이가 있죠. 여기가 0.1이야. 파란 색깔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있죠. 파란색을 위치 에너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 있고 운동 에너지 있고, 그리고 파란 색깔이 오케이 요것만 할게. 그리고 여기서 파란 색깔인 상황에서 용철 압축됐니 안 됐니? 안 됐어. 탄성 에너지가 없죠. 끝. 초록 색깔 상황 아래 상황에서는 여기 무슨 에너지 있어? 바닥이니까 위치 에너지 없죠. 그리고 최대 압축돼서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 여기선 탄성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쓰면 이제 위치 에너지는 mgh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고, 그것이 이제 탄성 에너지 2분의 kx 제곱과 같다 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면 질량이 0.2야. m 가속도가 10이야. 10 높이가 0.1 요만큼 0.1이죠. 여기 0.1은 2분의 k가 400이야. 그리고 x제곱 거리가 0.1 0.1만큼 압축해서 x제곱 해서 요거를 이제 풀면요, 요거 하면 0.2가 초록색 잠깐만, 운동에너지 어디 갔어? 운동에너지 안 썼네. 요거 빠졌죠? 요거 대입하면 mgh 플러스 요거 2분의 1 곱하기 질량 0.2 v제곱 하면 0.1 곱하기 v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이거니까 0.2, 이것이 200 곱하기 100분의 1이죠. 2다. 이거 이제 다 하면 다 10을 곱해. 그 v제곱 플러스 2가 20이다. 그럼 v제곱이 18이니까 v가 3루트이다. 용수철 단진동이라는 것은 용수철을 잠깐만. 용수철 단진동이라는 것은 용철을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를 조금 이렇게 잡아당겨. 그래서 A만큼 잡아당겨. A만큼 당겼다가 손을 놓으면 물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때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계속 변하고요.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고 속력도 변해. 하지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상상을 해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처음에 A만큼 당겼다가 놓았어. 손 놓으면 얘가 용철이 물체, 우리는 항상 물체가 받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이 물체는 용철에 의해서 힘을 어디로 받아요? 왼쪽으로 받죠.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잠깐만. 요거 먼저 설명을 할게. 내가 지금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놨지. 그 여러 개 그린 그림의 상태를 먼저 써줄게.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최대 A만큼 늘어나서 잠깐 정지한 상태. 최대 A만큼 늘어난 상태를 우리가 저렇게 썼고요. 이거 써줄게요. 그래서 최대점. 이게 A, 요거 이제 한글을 먼저 쓰면 요 위치는 최대점. 최대점이고, 최대점. 그리고 요 위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위치야. 여기는 최대점이고, 그래서 A만큼 늘어나서 최대점. 그래서 물체가 잠깐 정지해 있어. 그렇고 여기는 그냥 중간에 어떠한 지점이야. 중간에 평범한 어떠한 지점이고, 그래서 위치가 x고 속도가 v일 때 뭐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물체가 중요한 지점인데 별표. 그래서 물체가 용철의 원래 길이일 때, 용철이 원래 길이인 지점, 용철이 원래 길이. 그리고
여긴 또 그냥 또 압축이 되고 있어. 중간에 어떠한 지점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최대 압축.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늘어난 상태. 최대 늘어난 상태고 여기 가장 마지막 그림은 최대 압축된 상태. 그래서 용철이 점점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압축이 될 거야. 그래서 가장 압축이 됐을 때 일단 정지하고요. 최대한 늘어났을 때 일단 정지해 있죠. 그건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힘의 알짜임, 힘의 방향. 여기서는 작용하는 힘이 용철밖에 없잖아. 그럼 용철에 의해서 요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늘렸으니까 용철을 왼쪽으로 당길 거야. 왼쪽으로 당기겠죠. 요거까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용철의 원래의 길이야. 용철이 원래 길이면 얘는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용철이 원래 길이고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용철의 힘이 없어. 0. 요거 너네가 중요한 거. 용철의 힘이 0이다. 알짜임이 0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눌리잖아. 용철이 압축되니까 날 누르니까 용철 압축됐으면 얘를 다시 이번에 오른쪽으로 밀겠죠. 물체를 다시 밀어. 자, 압축됐으니까 여기서도 물체를 다시 밀어. 힘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물체가 처음에는 왼쪽으로 가죠. 그리고 속도도 이제 보면 속도를 초록 색깔로 내가 해줄게. 속도는 이제 왼쪽으로 있어. 속도가 이제 처음에 손 놓으면 왼쪽으로 가기 시작할 거야.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거야. 그쵸? 그래서 속도를 보면 이렇게 되고, 이때 속도랑 힘의 방향이 같아요. 그럼 빨라지겠죠? 여기도 속도와 힘의 방향 같아요. 빨라져. 그러다가 여기선 힘이 0이야. 힘이 0이고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은 요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힘은 왼쪽이죠. 여기 뭐야?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고, 여기서는 결국 느려지다가 결국 여기서 정지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오른쪽 가다가 여기 정지하고 힘은 왼쪽.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때 에너지를 쓰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최대점에서 놓기 시작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정지해서 시작하는 거라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잠깐만. 운동 에너지가 없고요. 최대 A까지 늘어났다 그랬지. 그럼 이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K X제곱. 늘어난 길이 A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K A제곱밖에 없어. 그래서 손을 놓으면 이제 중간에 이제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빨라졌다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용철의 탄성 에너지가 0이고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최대가 돼요. 2분의 m v 최대. 그래서 속도가 최대야. 그래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2분의 m v 최대.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의 가운데에서 용철의 원래 길이일 때가 얘는 속도가 가장 빨라. 그리고 이제 요 길이를 지나면요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는 왼쪽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왼쪽으로 여기는 이제 왼쪽으로 힘 받아서 가기 시작하고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멈추고. 그래서 좋아, 속도 여기서 없다고 그냥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는 일단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힘 받아. 여기 속도가 느려지죠.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힘 받아. 힘과 속도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가운데에서가 속도가 최대가 돼.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쪽 가면서 속력이 조금 느려져요. 왼쪽으로 힘 받으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결국 멈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요. 이번엔 탄성 에너지밖에 없어. 그 탄성 에너지가 2분의 K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A만큼 얘를 당기면 A만큼 최대한 또다시 압축이 돼요. 늘어난 길이가 A였으면 이제 압축돼서 A만큼 압축이 되고,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K A제곱이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항상 요게 다 같게 돼요. 그래서 요게 같고 요게 같고 이 중간권을 생략했어. 그래서 이렇게 같게 돼. 속력이 최대인 순간은 용철의 늘어난 길이가 0일 때 요거 외워야 돼. 아니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되죠. 왜? 이유. 첫 번째 이유. 늘어난 길이가 0일 때가 알짜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중요하니까 별표 치는데 다시 한번 하면 여기서 처음엔 A 요 점에서는 속도가 0이야. 손 놓자마자 하면은 왼쪽으로 물체가 날아가죠. 그러면서 힘이 왼쪽으로 있어. 속도가 증가하죠. 그러다가 여기 용철이 원래의 길이가 됐을 때는 속도가 왼쪽으로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 속도가 최대야. 왜냐하면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요 속도는 왼쪽으로 있지만 오른쪽으로 힘을 줘. 그럼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 구간은 속도가 왼쪽으로 빨라지는 구간. 요 오른쪽 구간은 왼쪽 구간은 여기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느려지는 구간. 힘이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 여기는 힘이 왼쪽으로 있으니까 속도가 왼쪽으로 빨라지는 구간. 여기는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물체의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용철이 원래 길이일 때가 속도가 최대예요. 요거는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최대 속도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A만큼 당겨서 역학적 에너지, 탄성 에너지가 2분의 KA 제곱이 있었다. 그것이 여기 요 점에서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2분의 그래서 요거를 쓰자. 그래서 여기를 바로 쓰면은 우리가 2분의 KA 제곱이 2분의 MV 최대 제곱과 같다. 그래서 V의 최대 제곱은 이걸 넘기면 M분의 KA 제곱 V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루트 M분의 K 물체를 최대 A만큼 당겨서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알 수 있죠. 처음에 시작한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였고 그거랑 이게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고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이 처음과 똑같은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에 압축되는 길이도 A만큼 압축이 되었을 때야. 최대로 압축되는 것은 A만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A만큼 당겼으면 가운데가 속도가 최대고 A만큼 압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엔 요 중력이 이제 작용하면서 위아래로 이제 진동하는 거 볼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용철이 이렇게 있어. 용철이 있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물체를 매달 거야. 그래서 용철에다 물체를 매달아. 그리고 이렇게 잠깐 원래 길이의 용철에 그냥 물체를 매달아. 그리고 그냥 손을 놔. 그럼 물체가 R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런 그림이야. 그런 그림인 거고 손을 여기서 놓자마자 손을 놓자마자 하면 일단 여기서 물체가 힘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력도 있고 탄성력도 있고 운동에너지도 있어. 그래서 일단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이때 중력은 계속 아래로 있죠. 아래로 중력이 mg가 있고 아래로 중력이 mg가 있고 아래로 중력이 mg가 있고 아래로 중력은 mg가 있어. 그랬다가 여기 손 놓자마자 여기 잠깐 정지겠죠. 잠깐 여기 속도가 정지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생각을 해보면 위로는 용철이 당기는 힘이 있겠죠. 용철이 당기는 힘이 위로는 있을 거야. 그 힘을 내가 초록색 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용철이 당기는 힘이 위로 있을 거야. 그래서 용철의 힘은 F는 KX의 용철의 힘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A만큼 당겨졌으면 여기 용철의 힘은 KA겠죠. 여기는 그냥 평범한 그냥 그곳이고 여기는 이제 최대 L만큼 당겨졌을 때 이때는 용철의 힘이 KR만큼 있을 거야. 잠깐만. 용철의 힘이라고 이름을 써줄게. F 용철은 여기서는 A만큼이니까 KA. 요 지점은 이제 우리가 용철의 힘은 더 아래쪽에 있을까? 용철의 힘은 KL. 그래서 요 지점이 이제 설명을 잠깐 하면 요 지점은 처음에 이제 손 놓자마자로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상황.
처음에 손 놓자마자 용철이 원래 길이일 때. 용철이 원래 길이일 때 처음에 손 놓자마자. 요 지점은 평형점이라는 지점이야. 요 지점은 평형점이라는 지점인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야. 좀 이따 설명을 할게. 평형점. 요 세 번째 지점은 그냥 중간 지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점은 우리가 용철이 최대 늘어나는 경우, 최대 늘어난 지점. 그래서 그런 지점이야. 그래서 각각의 요 지점에서 힘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원래 길이니까 탄성력이 없다가, 그리고 평형점에는 A만큼 늘어났을 때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L만큼 늘어났을 때, 최대한 늘어났을 때는 이제 속도가 0이겠죠. 잠깐 정지. 여기서 속도가 0이고, 처음에 시작하니까 속도가 0이고,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속도가 아래로 V로 내려가겠죠. 여기서도 아래로 이제 속도가 내려가고, 여기서 아래로 속도가 내려갈 거야. 그러다가 정지하는 거야. 이제 평형점에 관한 설명을 하면 가장 처음에 R자임이 아래쪽인 건 그냥 되죠. 중력만 있고 탄성력이 없으니까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래로 가니까, 그래서 아래로 점점 속력이 빨라져. 그러다가 이 지점이 언제냐면 중력과 탄성력의 힘의 크기가 같은 지점을 평형점이라 그래. 아래 설명을 쓰세요. 평형점이 뭐냐면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 그래서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서 여기서는 mg와 탄성력의 크기인 ka가 같아. 그래서 mg와 ka가 같은 구간. 즉 늘어난 길이가 a일 때 그 탄성력의 힘의 크기가 중력과 같아. 이거를 평형점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R자임이 0이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R자임이 아래로 있었고, 그리고 물체가 아래로 가니까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오면 이제 용철이 더 늘어났어. 용철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용철의 힘의 크기가 크겠다. 중력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R자임은 위쪽이야. 그래서 용철이 더 늘어났으니까 위쪽으로 더 세게 당기니까 R자임이 위쪽이고, 요거는 둘의 힘의 크기니까 R자임이 0이고, 물체는 아래로 가는데, 아래로 물체는 V의 속도로 가는데 R자임이 위로 있어. 그럼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여기서는 물체가 정지하니까 용철이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R자임의 크기가 위쪽으로 많이 셀 거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중력은 약하니까 R자임은 위쪽이고, 그래서 결국 정지한 거야. 그래서 R자임이 0일 때가 속력이 가장 빠른 거 이해되니? 여기서는 아래로 R자임이 아래고,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니까 요 평형점보다 요 위쪽인 구간은 아래로 속력이 빨라지는 구간. 그리고 평형점을 지나서 평형점보다 물체가 아래에 있을 때는 용철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으니까 위로 더 세게 당겨. 그래서 아래로 가지만 속도는 아래지만 위쪽으로 힘 받으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다르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속력 빨라지는 구간, 여기 속력 느려지는 구간, 언제 가장 빨라? 평형점일 때. 그래서 평형점일 때가 한글 뜻은 중력과 탄성력 크기가 같은 지점인데 이때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야. 이걸 너네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야. 2분의 mv제곱이 최대야. 그래서 이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 이걸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보면요, 우리가 원래 위치 에너지 정할 때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몰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의 위치 에너지, 여기의 기준을 0으로 할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탄성 에너지 처음 요 지점에서 늘어난 길이가 원래 길이일 때, 용철이 원래 길이라 늘어난 길이가 없을 때는 탄성 에너지가 0이겠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잡으면 높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높이가 0이니까 mgh도 0이야. 그리고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는 정지해 있으니까 에너지가 없겠죠. 그래서 첫
처음 지점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 00000이야. 그래서 처음 지점의 에너지가 이제 0이야. 0. 그것이 이제 요 지점에서의 모든 에너지 합과 같고, 요 지점의 모든 에너지 합과 같고, 요 지점의 모든 에너지 합과 같아요. 쓰면 이제 여기는 어떤 지점이냐? A만큼 늘어났으니까 요 탄성 에너지가 2분의 K 늘어난 게 A제곱, 2분의 KA제곱 일 거고, 그리고 요때 위치 에너지는 여기를 땅이라고 할게요. 해수면, 즉 지면이 여기야. 여기가 지면이고요. 그것보다 우리가 땅을 파서 지하 1층까지 갔어. 그럼 지하 1층은 우리가 높이가 더 낮아졌죠. 땅의 기준의 위치 에너지가 0인데 지하 1층으로 가면 위치 에너지가 더 낮아져야 돼. 0보다 낮아져야 돼. 그럼 여기는 A만큼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뭐라고 하면 될까? 마이너스 mgh 마이너스 A만큼 지하로 갔으니까 높이가 A인 A만큼 위치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mgH면 A만큼 위치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마이너스 mg 이렇게 쓰는 거고, 이쪽에서는 중간 지점이라 생략을 하고요. 가장 끝까지 가서 물체가 결국 최대한 펼쳐졌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때 위치 에너지는 0에서 L만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mg.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탄성 에너지는 2분의 KL제곱.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요 지점은 0000,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다, 요 지점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다 더한 거. 그래서 이걸 여기 쓰면 역학적 에너지를 다 더하면 이제 얘는 2분의 KA제곱 빼기 mg 플러스 2분의 mv 최대제곱. 그것이 가장 끝에 있는 요거와 같다. 2분의 K1제곱 이게 mgl.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게 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너네가 요 에너지 요거를 우리가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최대인 지점, 속력의 최대인 지점은 우리가 평형점일 때다. 속력의 최대인 지점은 용처의 늘어난 길이가 언제냐면 평형점일 때. 이거를 너네가 기억을 해야 돼. 즉 평형점일 때는 mg와 ka, 즉 탄성력과 중력의 힘이 같은 구간. 그래서 이때 늘어난 일이 a라는 늘어난 길이는 k분의 mg일 때. 늘어난 길이가 a, 즉 k분의 mg일 때 이때는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고, 즉 알짜임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여기가 이제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가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계부를 너네가 각각 이제 풀면 돼요. 알아서 이제 풀면 돼. 그리고 잠깐 그 심리에서 보면요, 그 일반적인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아래 좀 더 내려가지고 일반항을 잠깐 구해보면, 그냥 평범하게 용처의 길이가 x고 속도가 v라고 해볼게. 그럼 처음에 a만큼 당겼기 때문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요게 최대죠. 이게 끝인데, 평범하게 요 가운데 중간의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용처의 늘어난 길이가 x, 2분의 kx제곱,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그냥 2분의 mv제곱, 평범한 게 있겠죠. 이 두 개가 같겠지. 그래서 일반항 잠깐 해보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2분의 ka제곱, 이제 잠깐 나가 있고, 그래서 일반항을 써보면 2분의 ka제곱이라는 총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ka제곱은, 이것은 일반항 용처 길이가 x일 때 2분의 kx제곱과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mv제곱이다.
해서 용철의 길이에 따른 그 운동에너지 일반항을 구해보면 2분의 mv제곱은 왜 이렇게 마우스가 안돼 2분의 ka제곱 빼기 2분의 kx제곱. 그래서 용철의 길이에 따라서 운동에너지가 변해. 근데 최대일 때는 x 여기 썼어야 했는데. 그래서 잠깐만 여기 다 있을게요. 2분의 ka제곱. 이라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용철의 길이가 x일 때는 2분의 kx제곱 플러스 2분의 mv제곱. 이므로 이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는 요 2차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최대일 때지. 이게 언제 최대예요? 이게 여기서 뭔가를 빼는 거잖아. 뭔가를 빼야 돼서 0보다 무조건 크면 무언가가 줄어들죠.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최대일 때는 x가 0일 때 그래서 최대일 때는 x가 0일 때 그때 속도의 최대가 이렇게 나온다. 이미 구했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서 보니까 우리가 x가 0일 때가 최대인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까지 구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가 0일 때 최대다 하는 것보다 그냥 늘어난 길이가 0일 때 r자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x가 0일 때 늘어난 길이가 0일 때 이때가 가장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겠죠. 요것도 일반항을 구해볼게. 그래서 지금 우리 역학적 에너지 요거 다 구했죠. 그래서 요거까지 구했고 일반항, 요 세 번째 일반항을 때 하면 용철의 길이가 x만큼 늘어났다고 했을 때 이때의 속도는 그냥 2분의 mv제곱이라고 할게. 속도 그냥 2분의 mv제곱. 여기서 그냥 k라고 했구나. 그래서 k이라고 하고 x만큼 내려왔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지하로 뚫고 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mgx. 그리고 여기서 이제 x만큼 늘어났으니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kx제곱. 그것이 총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요것과 요것이 같죠. 그래서 2분의 kl제곱 플러스 빼기 mgl 이라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k x제곱 빼기 mgx 플러스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라는 식을 그냥 쓰면 운동에너지는 얘 두 개 넘겨. 2분의 kl제곱 2분의 kl제곱 플러스 mgx 빼기 2분의 kx제곱 빼기 mgl L이다. 요거를 우리가 잠깐 다시 보면요. 운동에너지가 그럼 뭐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운동에너지가 마이너스 2분의 kx제곱. 그래서 용철의 길이가 x일 때 마이너스 2분의 kx제곱 플러스 mgx 플러스 2분의 kl제곱 빼기 mgl 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요거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이 나오지. 이거 x에 관한 2차 방정식 최대일 때가 언제야? 자, 수학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이런 식일 때 x가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빼고 하면 이 공식은 아나?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가 최대인 거 아니? 또는 미분을 배웠으면 y'은 2ax 플러스 b 극대극소는 x가 이게 0일 때 기울기가 0일 때 그래서 x가 2a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똑같이 나오고 또는 2차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죠.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면 마이너스 2분의 k로 묶어보면 x제곱 그리고 빼기 k분의
EMG X 플러스 뒤에 뭔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냐면요,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여기 꼭지점을 구하고서 이렇게 되는 걸 했을 때, 그래서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나와서 이게 우리가 할 때 보면 이게 x가 k분의 mg일 때죠.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수학을 하면 k분의 mg, 2차 방정식의 극대극소를 구하는 그런 걸 하면은 x가 k분의 mg일 때, 또는 x가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뭐 기하를 외우든 미분을 하든 하여튼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해서 해보든 이때일 때 라는 거 기억나니? 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x가 요거일 때가 최대다, 그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 라고 하려면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요 이유를 쓴 거죠. 속력이 최대인 순간에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k분의 mg일 때다. 이때는 중력과 탄성력의 지점이므로 R자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속력이 빠르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수학적으로 하려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건 이것만 그냥 알면 될 것 같아.